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차기환 변호사입니다. 오늘 홍콩 사태에 대해서 새로운 진전이 있었습니다. 홍콩 장관 캐리 램이 홍콩 시위 사태의 촉발점이 되었던 추방법, 엑스트라디션 그 로를 완전히 철회하겠다라고 발표함으로써 홍콩 시위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시위 사태는 지난 6월 달인가요? 그때 어, 대만 아가씨를 애인으로 둔 홍콩 청년이 대만으로 건너가서 데이트를 하다가 그 애인을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주를 했는데 대만과 홍콩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어서 그 사람을 인도받아서 살인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태가 생기자 그러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홍콩 정부가 제3국으로 이 범인을 인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죄는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합리적이다. 이런 명분을 내걸고 법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법안의 내용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고 하기에는 그 적용되는 그 행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조항들이 있어서 홍콩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3국,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염려하는 건 중국 본토로 추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독소 조항이 가득한 추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콩 시민들이 그러한 악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가을에 나서 지난 약 3개월 동안 정말 치열한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최근의 뉴스를 보면은 이렇게 급반전되기 전에는 홍콩 주위 도시들의 무장 병력을 배치하고 시위 진압 훈련을 하고 심지어 홍콩 시가지에 그러한 무장 병력들이 돌아다니는 사진도 내보내면서 방송으로 내보내면서 홍콩 시민들을 위협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태가 급반전된 것이 다소 의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유튜브 상에 중국 뉴스를 전하는 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최근에 이 문제의 어떤 해결 방안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사태 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지금 시진핑 주석과 같이 세력을 이루고 있는 현 집권 세력에 대해서 다른 중국의 거대 세력들, 상하이방, 장쩌민의 상하이방과 후진타오의 공청단 세력들이 그 원로들이 나와서 강하게 이의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베이다이어 회의가 열리면은 집권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원로들이 나와서 다른 파벌의 원로들이 나와서 국정에 관한 어떤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 대답을 하고 보고를 해서 어떤 공산당 내부의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자리인데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 화합을 도모하지만 파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죠.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경제 문제와 대한 추궁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이 홍콩 시위 사태였답니다. 홍콩 시위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때 후진타오의 공천단 세력 쪽이나 아니면 상하이방이나 이런 데서는 무력 진압을 하는 경우에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고 특히 미국이나 서방 세계와의 어떤 무역이라든지 경제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허약해진 중국 경제가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에 시진핑 일파들이 강하게 강경 진압을 하고 싶었다 할지라도 그거를 제대로 시행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석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이런 사태 급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추방법의 공식 철회라고 하는 그거 하나로 과연 거리에 나선 홍콩 시민들이 다 만족하고 가정과 직장으로 그리고 학교로 복귀할 것이냐 하면은 그렇게 단순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처음 시위가 시작될 때 홍콩 캐리램 홍콩 장관은 그 법의 시행을 잠정적으로 이렇게 연기한다고 하고 했을 때 그때 시위대의 요구 조건은 그냥 공식 철회였습니다. 그때 만약에 공식 철회를 그 당시에 받아들였다면 이거 하나로 해결이 될 수 있었겠지만 3개월 동안 이렇게 사태가 진전되다 보니까 시위대의 다른 요구가 생겼습니다. 3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었던 시위 사태 동안 경찰이 시위대를 강경 진압을 많이 했습니다. 뭐 눈이 실명되는 사람도 나오고 뭐 사망자도 나오고 많은 어떤 부상자가 생겼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희생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시위대가 요구하는 것이 있죠. 예, 강경 진압했던 그 경찰들의 과잉 진압에 대해서 조사하고 처벌하라는 요구. 그리고 두 번째가 이번에 되었던 주방법의 공식적인 철회. 그리고 입헌주의적인 어떤 개혁을 좀 더 하자. 그 다음에 자기들을 폭도로 부르지 말라. 잡혀갔던 시민들을 석방하라. 이렇게 뭐 5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는데 지금 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공식적인 법안의 공식적인 철회. 근데 시위대가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자기들 강경 진압해서 사람을 죽게 하고 다치게 했던 그 과잉 진압 당사자들을 조사해서 처벌하라는 요구가 첫 번째 요구고 나머지 또 3가지 요구가 더 있죠. 그래서 이런 요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법안 하나를 처리했다고 해서 바로 사태가 누그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공식적인 처리가 있었으니까 열기한 다소 수그러들겠지만은 시위를 주동했던 세력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동지들이 잡혀가고 부상을 당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그거 하나만 받고 주저앉지는 전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사태가 진전이 됐고 시간이 흘렀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 건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중국 공산당 내부에 3개의 세력이 알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홍콩 사태는 중국 내부의 공산당 내부의 권력 투쟁과 경제 사태의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 미국의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나 그런 쪽에서 볼 때는 이 홍콩 사태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중국 공산당을 다루는데 중요한 문제이구나라고 생각을 이제 깨달았을 거기 때문에 홍콩 사태에 대해서 더 주시하고 발언을 많이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홍콩 사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앞으로 더 사태 진전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이렇게 어떤 권위주의 체제나 또는 유사 전체주의 체제 내에서 자유민주주의 어떤 개혁 운동이 발생할 때 또는 역으로 뭐 봉건 체제 하에서 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나 또는 뭐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생길 때 그 요구를 초기에 그 어떤 시민들의 요구를 초기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체적으로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집권 세력이 있다면 이게 어느 정도 서서히 누그러지면서 점진적인 개혁으로 갈 수 있는데 역사적인 어떤 사례들을 살펴보면 항상 그것을 집권 세력은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억누르는 힘이 더 강하면 강경 진압으로 가서 유혈 진압이 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결국은 체제가 큰 타격을 입고 급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들게 되는 것이 역사의 경험이고 교훈이죠. 이번 사태의 경우에도 지금 홍콩 시민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사상 처음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법안을 철회시킨다고 하는 역사적인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쾌거를 한번 이루게 되면 시민들은 자신들의 힘을 깨닫게 되고 점점 더 조직화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죠. 따라서 이번 사태는 거기에다가 중국 공산당 내부의 어떤 분열과 알력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어떤 입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태는 좀 더 유동적으로 수개월 동안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한편 이 사태를 지켜보는 우리 한국 시민들, 특히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착잡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언론의 경우에는 이 홍콩 사태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하는 언론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 중국이 한국 사회에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언론 매체의 기자들이 외국어가 약해서인지 또는 뭐 한국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서인지 그것은 뭐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외신 뉴스에 굉장히 둔감합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에 비추어 보아 국제 정세에 어둡다고 하는 것은 나라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매체에서 보면 국제 뉴스를 다루는 부분은 그 언론사의 핵심이 아니고 뭐 약간 2등급, 3등급 정도로 취급받고 있는 그러한 어떤 뭐 관행이라고 할까요? 흐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2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언론 매체에서는 홍콩 사태를 지금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하나의 슬픔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홍콩 시민들과 같이 저렇게 유사 전체주의 사회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 나아가고 개혁을 쟁취하고 있는데, 이른바 1948년 건국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7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거꾸로 지금
유사 전체주의 파시즘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를 우울하게 만드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오늘 뭐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 아마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온 사람은 아마 유례를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에 조국 후보자를 응원하는 실검 조작 시도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뭐 윤석열 검찰총장에는 엿을 보내고 조국 후보자는 꼬치를 보내고 집단적으로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면 어떤 비리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싸고 상대방을 적으로 돌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 불가능한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면서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낭만을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지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지금 급비치를 올리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걸 지켜보고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그것을 갈망하는 시민들도 힘을 모아서 투쟁해 나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